초보자가 알아야 할 구글 워크스페이스 사이트 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디지털 변화 관리를 하고 있는 조코디라고 하고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학교나 회사, 기업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환을 하는데 돕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 바이블은 여러분이 구글 워크스페이스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는 책이라 추천을 드립니다. 자, 누구나 홈페이지는 필요합니다. 윅스라는 서비스에서 홈페이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요 한마디로 얘기를 했죠. 누구나 홈페이지는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처럼 요즘에 이제 점점 발전하고 SNS가 많아지고 하지만은 자신만의 고유의 홈페이지는 지금도 가장 필요합니다. 자, 홈페이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이제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포트폴리오나 개인 소개 이런 페이지를 만들 수 있고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회사 홈페이지, 그리고 쇼핑몰, 이벤트 페이지, 모바일 페이지, 상점, 안내 페이지, 다양한 것들이 필요하죠. 이런 것들이 없다면은 지금과 같은 디지털 세상에서는 이 세상의 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술이 좋고 좋은 물건이 있더라도 사람들한테 알려져야지 팔 수가 있는데, 예전 같았으면 백화점이나 상점에 입주를 하면 되겠지만은 이런 디지털 세상에서는 나를 홍보를 하지 않으면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디지털 세상에 맞게 여러분의 어떤 포트폴리오나 아니면 아이덴티티나 여러 회사의 제품 이런 것을 잘 홍보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 때 두 가지 일단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플랫폼을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독립적인 홈페이지를 만들 것인지. 자, 우리 이제 홈페이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사 홈페이지, 예전에는 우리가 HTML이라는 걸로 한 땀 한 땀 이렇게 만들어서 많이 사용을 했죠. 물론 회사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외주나 용역 작업으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홈페이지라고 해서 들어가 보면은 내가 알고 있던 홈페이지가 아니고 예를 들어 유튜브 페이지로 갈 수도 있고 네이버 카페로도 갈 수가 있고 아니면 페이스북 페이지를 홈페이지로 쓰고 있는 회사들도 가끔씩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홈페이지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 회사를 잘 알릴 수 있는 방법, 이런 플랫폼이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한을 두는 것은 이제는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플랫폼에 종속적으로 사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독립된 홈페이지를 만들 것인지는 맨 처음부터 결정을 해야겠죠. 이것은 홈페이지 성격이나 업데이트, 여러 가지 회사에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여러 가지를 다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플랫폼은 일단은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죠. 물론 돈을 내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무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나 유튜브 이런 거 다 우리가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저 네이버 카페나 유튜브에 올려놓은 것은 소유권이 누가 되느냐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보이는 것 자체로는 내가 다 소유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게 플랫폼 상에서 동작을 하고 거기에 있는 사용자들이 참여를 하고 검색이 되고 하는 것들을 본다면은 저게 정말 내 것일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결론적으로는 플랫폼, 네이버나 구글 소유물이 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독립적인 홈페이지를 만든다면은 그것은 다 내가 소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독립적인 홈페이지를 할 때는 이제 뒷부분에서 말씀드릴 호스팅이라는 것도 해야 되고 돈이 많이 들게 됩니다. 자, 이제 검색도
이제 플랫폼을 이용하면은 뭐 네이버 플랫폼 이용하면 네이버에서만 검색이 잘 되죠. 물론 다른 데에서도 검색이 잘 되지만은 네이버 카페에 있는 글은 네이버에서만 검색이 잘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검색 엔진이 인덱싱 하는 것을 못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럼 만약에 이제 우리 홈페이지 이용하는 고객층이 다 네이버에 있다, 이럴 경우에는 사실 네이버에서 구축하는 게 가장 좋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 네이버도 들어오고 다른 데에서도 들어온다, 그럴 때는 네이버에만 해놓으면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독립적인 홈페이지를 하면은 검색 인덱스를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검색 엔진들, 뭐 예를 들어서 구글이나 구글이나 야후, 또 네이버 같은 데서도 검색을 지원하니까 그런 인덱스를 잘 가지고 가서 검색하는데도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플랫폼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뭐 광고나 화면 배치나 뭐 기능 제한이나 여러 가지 제한들이 많이 있죠. 이런 게 싫으면 사실은 독립적인 홈페이지를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 결정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저작 도구, 제작할 수 있는 도구가 플랫폼에서는 다 거의 다 제공을 해주죠. 네이버 카페나 뭐 이런 데 보면은 만들 수 있는 이런 간단한 도구들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립적인 홈페이지는 워드프레스나 별도의 이런 도구를 사용해서 별도로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진입 장벽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장단점이 분명하죠. 자, 홈페이지 만들려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접속할 수 있는 도메인, 그리고 이제 그것이 동작하는 호스팅 서버. 자, 호스팅 서버가 뭐죠? 그렇죠. 나를 위한, 내 서비스를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서버입니다. 무료도 있긴 한데 제약이 많기 때문에 보통 이제 1년에 얼마씩 돈을 내고 사용을 하죠. 보통 뭐 싼 거는 5,000원짜리도 있고, 조금 우리가 기업용에서 써야 된다 그럴 때는 뭐 3만원, 10만원 이렇게도 냅니다. 요거는 이제 저장할 수 있는 공간과 또 접속할 수 있는 횟수, 이런 거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접속이 많이 된다면은 또 좀 비용을 더 내야 될 것이고요. 접속이 별로 안 된다 그럴 때는 작은 호스팅 서버를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해도 될 것입니다. 또 나는 뭐 그런 호스팅 서버 별로 싫어 이러시는 분들은 또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데 GCP에다가 별도 CPU를 구매를 해서 별도로 마치 서버 환경으로 구성하실 수도 있고, 우리 회사에는 서버가 많아 이러시는 분들은 아예 독립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관리 포인트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선택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제작할 수 있는 도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워드프레스라고 하는 그런 CMS 도구가 있죠. 그래서 이거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윅스나 스포파이 같이 웹에서 저작해 줄 수 있는 이런 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윅스나 스포파이 이런 건 세스 형태의 홈페이지 저작 도구라고 얘기를 하고, 당연히 윅스를 사용하시면 윅스에서 호스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구글 사이트 도구라는 것은 호스팅 서버랑 저작 도구, 제작 도구를 함께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쓰다 보면은 호스팅 서버에 돈 내야 돼 이러면 깜짝 놀래죠. 그거 무료 아니냐고. 하지만은 우리가 뭐 요즘에 이제 가비아나 카페집사, 후이지 이런 데 가시면은 도메인도 구입을 하셔야 되고, 또 저런 호스팅 서버도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도메인은 뭐 저렴한 건 한 15,000원, 1년에 한 15,000원 정도 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보통 한 2만원, 또 유명한 그런 도메인이다 그럴 땐 좀 가격이 더 비싸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도메인을 확보를 하시는 것도 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글 사이트 도구 UI 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홈페이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렇게 하실 수 있도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이걸로도 멋있는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고, 또 요즘에 이제 반응형 웹이라고 해서 아주 기본적으로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뭐 태블릿 아니면 컴퓨터로 볼 때 다 동일한 화면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반응형 그런 것도 다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많은 분들이
멋있게 만들어도 스마트폰으로 접속을 한다면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동안은 대학교 사이트들 가보면은 정말 홈페이지는 멋있게 만들었는데, 그거는 PC에서 볼 때는 잘 보이는데 스마트폰으로 볼 때는 전혀 안 보였죠. 그래서 뭐 총장님이나 학교 담당자분들은 우리 학교 홈페이지 멋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늘 했지만은, 막상 학생들은 홈페이지를 접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들어가도 잘 보이지 않아서 그때 한동안은 그렇게 반응형 웹페이지 지원을 안 하던 대학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구글 사이트 도구 컴포넌트들은 여러 가지겠죠. 뭐 텍스트나 이미지, 뭐 동영상, 또 좋은 것은 이제 구글 플랫폼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드라이브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 웬만한 것들은 거의 다 기능들이 있습니다. 또한 구글 사이트 도구도 이제 사스 형태의 서비스다 보니까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기능들이 개선이 되고 있으니까 좀 약간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사용해 보시면은 또 그런 기능이 계속 업데이트 되니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좋은 거는 이제 구글 문서나 이런 것들을 연결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좋겠죠. 자, 사이트 만들기, 요거는 정말 그림만 봐도 좀 복잡하죠. 그래서 요거는 다시 한번 또 날을 잡아서 요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사이트 만드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집을 이제 하나 지을 때도 설계도를 많이 하는 것처럼 사이트도 어떻게 쓸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설계를 하고, 또 그렇게 해야지 좋은 집을 짓듯이 좋은 홈페이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사이트를 잘 만드는 법, 이것은 이제 구글 사이트 도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은 이제 구글 워크스페이스라는 것이 이제 협업 도구이다 보니까 구글 사이트 도구도 협업해서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가 큰 경우에는 이것을 협업으로 해서 만드시면은 좋고, 또 업데이트도 각각의 페이지별로 담당자를 둬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항상 최신의 정보가 업데이트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구글 문서를 삽입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구글 문서 원소스 멀티 유징 할 수 있는데, 예전 같았으면 정보들이 다 복사해 놓고 또 이렇기 때문에 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구글에서는 사이트 도구에서 구글 문서를 이용하시면, 구글 문서는 어차피 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한 사람이 아니면 담당자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 문서를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이용하시면은 아주 좋은 활용을 하실 수 있고요. 자, 세 번째, 링크를 이용해서 정보를 연결하는 방법은 아주 좋습니다. 왜 좋냐면은, 우리가 각각의 우리가 구글 워크스페이스 기능들은 다 URL이 다 있죠. 문서도 있고, 뭐 드라이브도 있고, 폴더도 있고, 뭐 북마크 한 데도 다 URL이 별도의 URL이 있어서, 이런 URL을 잘 이용하시면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최근에는 모든 분들이 다 동영상을 많이 보시기 때문에 구글 사이트 도구에서 동영상을 이용해서 정보를 전달하면은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어차피 다 정보 전달하는 게 스마트폰에서 정보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지하철 타면은 많은 분들이 그냥 다 동영상 유튜브 보고 있는 것처럼 그냥 홈페이지도 동영상으로 만들어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구글 사이트 도구를 이용해서 잘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고요. 또 혹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edu@cloudcody.com으로 보내주시면 확인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